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코스트코에서 산 호주산 양고기 뒷다리입니다. 코스트코에서는 양 목심과 뒷다리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를 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양고기를 냉장 덩어리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루트죠. 서양에선 양고기 다짐육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양 다짐육은 아마 10년 후에도 동네 마트에 없을 거예요. 직접 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사온 겁니다. 이렇게 그물 씌운 고기는 예쁜 덩어리처럼 보여도 풀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마구잡이로 잘린 고기예요. 본격적으로 다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놨습니다. 셰퍼드 파이는 전통이 있는 영국 가정식 요리입니다. 셰퍼드가 양치기란 뜻이죠. 양치느라 바쁘니까 밀가루 반죽까지 해서 파이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자로 간편하게 파이를 만들어 먹은 데서 요리 이름이 유래했다네요. 1850년대에 최초의 기록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요리라고 쓰여 있대요. 스코틀랜드 출신 인물하면 또 고든 램지가 1등 아닙니까? 본인 아이들을 위한 가정식으로 셰퍼드 파이를 자주 했었대요. 고든 램지 형님의 레시피 영상을 한국집 주방에서 재현해서 참 드물게도 맛있다는 영국 음식 셰퍼드 파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고기 분쇄기 미트 그라인더입니다. 2년 전 홈메이드 소시지 영상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너무 고생해서 이걸 또 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했었는데 이 마성의 도구를 다시 꺼내 들고 말았네요. 고기를 위에서 누르는 힘, 회전 레버를 돌리는 힘, 기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힘, 세 가지 힘을 동시에 줘야 하는데 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가 되질 않아요. 결국 와이프에게 SOS를 쳤습니다. 이것만 누르면 눌러봐. 세 명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명. 오, 그래도 꽤 했네. 이만큼이 더 있어. 내일 하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30분을 고생해서 양고기 2kg를 갈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라인더는 버릴 거예요. 육식맨 인생 마지막 핸드메이드 고기 분쇄였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울 시간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르고 강불로 달립니다. 이렇게 수분이 나와서 끓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 증발시켜야 해요. 태우지 않게 조심하면서 진행하면 1시간쯤 걸립니다. 1시간을 죽이고 있을 수 없죠. 미리 채소를 손질하겠습니다. 고든 램지가 강판을 쓰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양의 당근을 잘게 갈았습니다. 실제로 당근 다지는 건 강판이 제일 빠르고 편해요. 다음으로 양파도 강판으로 갈던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양파 강판질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냥 칼로 잘게 다지는 게 맞겠습니다. 마늘까지 다져서 양파랑 같이 모아놓을게요. 양고기 2kg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수분이 증발하고 나니 꽤 줄어들었습니다. 바닥을 긁어보면 갈색으로 색이 난 게 보입니다. 전체 고기를 이렇게 갈색으로 만드는 건 너무 힘들고요.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 저는 결국 55분 만에 마이야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소금 1테이블스푼과 후추를 갈아 넣어서 간을 맞추고 다진 양파와 마늘을 넣고 볶습니다. 양파가 조금 투명해졌다면 당근도 들어갑니다. 고기 냄새만 나던 주방이 당근 덕분에 확 향긋해져요. 당근이 약간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았고요. 이건 영국 요리의 필수품인 우스터 소스입니다. 향과 감칠맛 덕분에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이것은 토마토 캔입니다. 팬에 빈 곳을 만들어서 볶는 느낌으로 넣을게요. 이것은 허브, 타임과 로즈메리입니다. 이 두 허브는 줄기에서 잎만 떼어내는 게 참 귀찮아요. 하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요리의 질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상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게 레드 와인을 충분히 넣고 간편하게 치킨 스톡 큐브를 하나 넣어서 맛을 끌어올렸습니다. 방금 와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증발시켜야 하는데요. 셰퍼드 파이가 양치기들의 간편 요리라더니 이게 정말 간편이 맞나 생각하면서 계속 졸였고요. 결국 양고기 비닐을 뜯은 지 약 3시간 만에 이렇게 맛있는 파이 필링 고기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이 감자가 셰퍼드 파이의 정체성이죠. 30분 정도 씨름해서 감자 껍질을 전부 깎았고요. 30분 정도 끓여서 부드럽게 삶았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산 감자 다지기입니다. 사실상 이 도구가 없으면 메시드 포테이토 만들기 어려워요. 포크로 하는 건 그건 그냥 벌칙 수행이죠. 이렇게 감자 으깰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네이버에 루토사 메시드 포테이토 검색하면 냉동 제품이 나와요. 메시드 포테이토는 사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고든 램지가 한 그대로 생감자로 만들어 볼게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요. 노른자와 엄청난 양의 버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고든 램지의 필살기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왕창 넣어서 풍미를 극대화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게 마치 크림치즈처럼 펴바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유를 조금씩 넣으면서 적합한 농도를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제 오븐 트레이에 담아볼게요. A4지만한 그릇을 파이로 가득 채우려고 이렇게 2kg 양고기를 요리했던 겁니다. 싹싹 긁어 전부 털어넣고 파이 중간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꽉꽉 눌렀습니다. 바로 위에 감자를 올립니다. 일단은 뭉텅이로 퍼날라 옮긴 다음 윗면을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렇게가 가능한 농도까지 우유를 넣고 섞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살짝 봉긋하게 얹었는데 굽고 나면 조금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원하는 느낌보다는 살짝 덜 삶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릇하게 굽기 위해 포크로 마구 찔러서 전체적으로 요철을 만들면 감자까지 완성입니다. 이것은 말돈 소금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쓰는 소금계의 명품을 토핑으로 얹어봤고요. 마찬가지로 후추도 토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뿌리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180도 오븐에 넣고 약 20분 노릇노릇하게 색이 날 때까지 굽겠습니다. 고든 램지의 셰퍼드 파이 함께 보시죠.
영국의 shepherd 파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감자가 이거보다 얇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구우면서 부풀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제가 항상 해왔던 얘기가 있죠. 가장 맛있는 음식은 고기와 탄수화물의 비율이 1대1이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빨리 한번 먹어볼게요. 이 겉부분의 크러스트부터 고기까지 한 번에 이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영국 전통 클래식 shepherd 파이. 가정식은 가정식인데 뭔가 다르네요. 좀 더 먹어봐야 돼요. 영국 요리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편견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근데 shepherd 파이는 예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네요. 와이프까지 동원해서 정말 힘들게 고기를 갈았는데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맛입니다. 제가 아까 가정식 얘기했었잖아요. 가정식은 가정식인데 상당히 다채롭고 레이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집안을 막 카페처럼 잘 꾸며놓는 그런 집 있죠. 평범한 가정식은 아니고 굉장히 팬시한 가정식입니다. 양고기 다짐육을 아예 처음 먹어본 건 아닙니다. 양 다짐육을 이제 케밥처럼 뭉쳐놓은 것을 먹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 양이요라고 하는 정도로 다짐육이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야, 이거 좀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게 향의 영역이라서 양고기의 향이라고밖에 어떻게 이거 먹어봐야지만 아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고기 부분에 당근을 진짜 많이 넣었죠. 당근의 그 특유의 단맛, 은은하게 감돌아서 그게 또 되게 핵심적인 레이어가 돼주는데요. 조금 건강한 맛이 나는 것을 넘어서서 제가 이 요리를 팬시하다고 느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역시 이런 류의 요리는 이 다짐육을 얼마나 공들여서 마이야를 내느냐, 그 지점에 성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기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갈라서 한 번에 먹는 것이 훨씬 맛있고 조화롭네요. 생타임하고 생로즈마리를 넣었었죠. 그것들도 존재감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게 되게 정통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먹자마자 되게 고들냄지스럽다라고 떠올렸었어요. 고들냄지가 향을 굉장히 다채롭게 쓰고 결과적으로는 산뜻하게 떨어지는 맛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네요. 이탈리안 라자냐나 제가 평소에 만들었던 파이와 이게 괴가 다른 특식으로 느껴지는 지점은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로는 굉장히 미식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는 양고기 다짐육은 정말 맛이 뾰족뾰족한 느낌이거든요. 향도 되게 센 느낌이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많은 맛으로 느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인디쉬 미식같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는 플레이팅이 상당히 예쁘다는 점인데, 뭔가 이렇게 퍼올려서 나르는 느낌이 브라운이나 케이크를 다루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면이 예뻐요. 웬만한 파이들도 파이 가르면 바로 속이 쏟아집니다. 이건 모양새를 딱 잡고 있는 게 되게 심미적인 가치까지 있어요. 미식과 플레이팅,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초대 요리로서는 완전히 상위에 있는 메뉴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라자냐를 예쁘게 만들어서 내면 라자냐를 네가 했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나 이런 맛은 처음 먹어봐, 너가 집에서 안 해줬으면 내가 이걸 평생 먹었을까? 이런 리액션이 나오게 만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낯설지만 대단히 맛있다. 육식맨으로서 마지막 고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다짐육 요리인데도 아주 훌륭한 식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싹바싹 익혀놨기 때문에 짙은 갈색으로 막 부서져 버리는 베이컨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들여낸 마이야르의 맛이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고기의 세계는 끝이 없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이 양고기 다짐육이라는 세계를 시청자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양고기 다짐육을 부담스럽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레시피 그대로 양만 소로 바꾼 요리는 코타지 파이라고 합니다. 소 다짐육으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 다짐육만의 특별한 풍미와 맛은 우리 육식인들이 꼭 한번 맛봐야 할 교양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랑하는 96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